자, 계속해서 영상, 계속해서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그러는 와중에 유럽에서는 교육이 확대되고요. 요걸 기반으로 당연히 상업이 확대되면 상업을 하는 뭐가 발달합니까? 도시가 발달하죠. 자, 첫 번째, 이 지중해 무역권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네치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네치아와 피렌체. 요런 지역들, 그죠? 베네치아, 피렌체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었던 동맹, 우리가 뭐라 하냐, 랑고바르드 동맹이라 해요. 랑고바르드 동맹.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 나와 있는 그림을 여기 쌤이 붙여놓은 거거든요. 교과서의 명칭 그대로 갑시다. 랑고바르드 동맹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권이 하나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요거 좀 보면 좋은데, 리베크라고 있죠, 리베크. 그리고 함부르크.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리베크와 함부르크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의 무역권의 한자 동맹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독자적인 뭐 군대도 있고 이랬었어요.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 문제가 나올 때 심지어 뭐만 나왔냐면 그냥 도시 명칭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 명칭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해서 무역권이 형성이 됐죠. 근데 무역이라는 게 봐요. 여러분 무역은요,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데 평화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상행이라 합니까? 사실은 물건을 끌고 가다가 전쟁이 터진 곳을 전쟁터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전쟁터로 가고 있는 군인들한테 발각이 된다면 그 물건들 다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뺏길 확률이 높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형성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르만족의 침입이 거의 잦아들 때쯤에 이게 형성이 된 건데요. 이 처음에는 이 지중해 무역하고 북해를 이어줄 만한 이 무역로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륙으로 이동했어요. 내륙으로 서로. 그래서 그 중간에 이어준 게 뭐냐, 상파뉴 지방의 정기시는 정기죠. 우리나라 치면 오일장, 오일장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중해와 유럽을 연결해 줬는데요. 요 지역은 뒤에 당연히 여러분 예상이 되죠. 요 무역로가 형성이 되면, 요 무역로가 형성되면 당연히 뭐가 발달했어요? 항해술이죠, 항해술. 항해술이 발달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무역이 형성이 되면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약해집니다. 이쪽은 동방무역이 주로 했고요. 요쪽은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덴마크고요.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 이제 어딥니까? 여기가 저기 어디죠? 벨기에 같은데요. 특히 벨기에 북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플랑드르 지방이라 하는데 요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플랑드르 지방인데 이 플랑드르 지방은 모직물 산업이 유명해요. 모직물 산업. 여러분 면직물이 있고 뭐가 있어요? 모직물이 있죠. 면직물은 식물에서 실을 빼서 만드는 걸 면직물이 하고요. 동물에서 실을 빼서 만드는 걸 모직물이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털이죠. 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양모요. 그럼 양모의 수출국은 또 대표적인 데가 어디겠어요?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의 양모를 수입받아서 여기서 생산을 해서 다시 유럽 곳곳으로 모직물을 수출했던 것이 이 플랑드르 지방이다 까지 알아두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시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들이 성장해요. 원래 도시는요, 어떻게 성장했냐면 중세의 영주의 성이 있죠. 성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성을 하나 더 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에 이제 형성된 도시들이 있었어요. 요런 도시들이 있고, 나중에 가면 그냥 도시 자체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벽 안에 산다, 성벽 안쪽에 산다 해서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라는 뜻은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겨울왕국 기억나죠? 겨울왕국 내리꼭 겨울왕국. 여러분 내리꼭만 기억하지 말고 겨울왕국 그 성 안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요. 바로 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성문이 열린다고 해서 거기 그 첫째 엘사가 가서 덕 잡았는데 왜 분수가 막 얼고 막 이러잖아. 그 분수 지역 있죠. 거기가 도시인 거죠.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영주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런 도시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왜 이게 도시가 발달하겠어요? 그럼 도시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상업과 수공업을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상업과 수공업을 해요. 상업이 뭡니까?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곳이죠. 수공업이 뭐예요? 농작물 이외에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 수공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요. 기본적으로 도시가 발달하면 어떻게 됐어요? 주변 지역의 생산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바꿀 만한 잉여 생산물이 나와야 돼요. 그 잉여 생산물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서 다른 사람과 물건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겠죠. 또는 그 잉여 생산물을 들고 가서 수공업자가 만든 물건을 사거나, 주변 농촌의 생산력이 증가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성장합니다. 플러스 이 도시에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니까 도시민들이 자기들이 그럼 돈을 벌겠죠. 그리고 또 힘을 가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특허라는 건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거나 무력을 통해서 이 특허장, 그러니까 자치권을 허용하는 이 특허장을 사서 돈이나 무력을 이용해서 영주로부터 사서 이 지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뭐 공화정 형태도 있기도 하고요. 유럽 그 상인들끼리의 뭐 귀족형 형태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형태가 있어요. 또는 왕한테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자문하는 형태로 해서 도시를 또 운영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왕과 협조적인 관계로 가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도시 행정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도시들 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학 같은 게 설립이 되는 거죠. 대학 같은 거 설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성장한 상인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부르주아라 하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도시에는 길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길드가 존재해서 자신들의 상공업자, 그러니까 상인도 되고 수공업자가 되는 거예요. 상공업자들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서로 이제 보험을 든다든지, 또 서로 이제 힘들 때 대출을 해준다든지요. 하고요. 특히 수공업 길드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데 장인의 단계가 있고, 이거는 한 상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직인이 있고요. 그 밑에 도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제가 열심히 해서 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작품 하나를 이 길드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직인이 장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장인의 특허장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상점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공업자들은 서로 뭘 해요? 견제를 하는데 제한을 둬요. 하루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량, 그 다음에 가격, 물건 가격, 뭐 구두 만드는 길드 같은 경우 구두를 한 컬레 얼마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가격, 이런 걸 다 제한을 해요. 심지어 하루에 노동 시간까지 제한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수공업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게 너무 강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구두 같은 경우에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되면 그것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 길드가. 그러면 모두 똑같은 구두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력 증대에도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자유 경쟁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없애고,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우리가 자유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수요죠.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가격을 형성해야 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아담 스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극복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담 스미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이런 길드와 같이 자유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요자도 손해고 공급자도 손해니, 우리가 이런 걸 다 어떻게 하고 없애고 자유 경쟁을 가서 시장 가격으로 우리가 서로 사고 팔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유 경쟁이 없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길드가 언제 없어지냐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혁명 때 가야 없어져요. 제가 말하는 이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때 가야 없어져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초창기 상업 발전에 길드가 도움을 주었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상업 발전에 뭐를 한다? 방해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기본적으로 유럽의 상업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동방무역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동방무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동방무역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무슨 전투 때문에? 계속 강조했으면 프레베자 전투 이후에 오스만을 넘어가면서
이 엄청난 원동력이던 동방무이 끝나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이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나가게 되는, 동방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쪼록 요번 주에는 꼭 만났으면 하네요. 여러분 열심히 파이팅해서 공부해주세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